서울 용산 길거리 한복판에 데이트를 하는 사람, 회식을 마치고 비틀거리는 사람으로 가득한데요. 평소 같으면 대부분이 한국인이겠지만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가 절반을 넘습니다. 과연 이곳이 한국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런 용산의 어느 음식점 앞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어딘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곳을 향해 검은색 옷을 입은 무리의 남자들이 일제히 뛰어갑니다. 과연 용산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당 글은 영국 여성 줄리아님이 한국에게 꼭 할 말이 있다며 레딧에 적은 글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시작입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제보받은 영국의 줄리아님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줄리아입니다. 우선 이 글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은 것이니 불편한 영국인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영국에서 부를 상징하는 가문의 후손으로 재력에선 부족한 점이 없는 집안이라 영국에서 나름 잘 살고 있는 집안입니다. 저희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부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부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칭찬받지 못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감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고 돈 자랑을 선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또 대부분 부를 자랑할 위치가 되면 다른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돈 말고 영예 등을 자랑하고 내세우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어릴 적부터 스스로 뭔가를 잃어보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회사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시작해 성장해가며 결국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경쟁자로 만나게 됐는데 경합을 하던 중 크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며 자주 만나게 됐는데 그러다 결국 마음이 맞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맞았던 이유는 서로가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이 너무 잘 맞아서였죠. 즉흥적이기보단 항상 철저하게 계획했고 무언가를 하기 전 항상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한 뒤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실행했습니다. 그랬던 저희 부부가 지금은 매일매일이 변칙적이고 무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능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모든 시작은 제 사랑 엘라를 임신했을 때부터였죠. 예상보다 6개월 정도 빠르게 임신을 해버린 저흰 서로 아무런 반론 없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 엘라를 낳았습니다. 딸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었다니 매주 주말마다 든 생각인데 만약 신이 있다면 그건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어머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적이고 원칙적이었던 저희는 매일매일의 변수 속에서 살기 시작했고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엘라를 키웠습니다. 밝은 보석처럼 빛났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 이름을 엘라라고 지었는데 아이도 마음에 들었는지 이름을 부르면 싱글벙글 웃습니다. 그러다 엘라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어가는 엘라를 본 저희 부부는 엘라 또한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으로 크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에 충실하며 뭔가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카우트 연맹에 가입했다는 말과 함께 최근에 읽은 8일간의 세계 일주의 책 속 주인공인 영국 신사 필리어스 포그처럼 자신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본인이 겪은 것을 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남편과 엘라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다며 범상치 않다고 좋아했지만 생각해보니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라의 독립심이 워낙 강해 앞으로 걱정될 일이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때 코로나가 터졌고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는 잼버리 한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엘라가 어느 날 부모님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 참석에 허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였죠. 사실 저희 부부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이자 북한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보낼 수는 없죠.
모든 선택은 딸인 엘라가 하는 게 맞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랬는지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한마디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자신을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냐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과 딸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봤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는 동안 딸은 잼버리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꺼내지 않았죠. 조용히 흘러가니 곧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엘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을 뿐이었죠. 저는 당황하다가 엘라의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뜻밖의 것이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엘라가 부모 동의서의 서명을 자신이 몰래 한 후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착하면 연락하겠다는 말도 쓰여 있었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져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미 출발한 엘라가 무사히 도착해서 안전하게 복귀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또한 저는 책임감 있게 성장하도록 키웠기에 청소년인 엘라가 모든 판단과 선택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화가 났는지 며칠 동안 딸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는지, 한국 어디에서 살기로 했는지, 한국을 가본 적 없는 저는 이런저런 걱정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떠난 터라 되돌릴 수도 없었고 엘라가 그리운 날에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엘라에게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엘라는 야영을 하는 것도 재밌는데 전 세계 150여 개에서 온 수만 명의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다고. 정말 대단한 경험이라고 좋아했어요. 잼버리 비용은 7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12일간 비용치고는 많았지만 제가 아이의 참가비를 대줄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라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영국 스카우트 연맹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아이들은 잼버리 대회를 하기 6개월 전부터 중고 마켓 등을 하면서 일부 참가비를 스스로 벌게 했어요. 엘라는 7월 마지막 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휴식한 후 숙소 사진을 보내줬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찾아보니 새만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간 엘라는 첫날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열악해 힘들다고 하더군요. 머물던 텐트에 물이 차기도 하고 약을 뿌려도 달려드는 벌레떼들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여름 온도가 35도 이상이었다고 해요. 날씨는 그럴 수 있는데 스카우트 요원들이 행사하는 곳에는 마땅한 그늘이 없었다는 거죠. 한국은 지중해와 달라서 여름이 정말 습하고 더워요. 유럽은 덥더라도 그늘 안에 가면 시원한데 한국은 습도가 높다 보니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 힘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카우트 요원들의 행사장에 그늘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는 센스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는 갯벌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또한 아이들 샤워 시설에 태국인이 몰래 들어와 훔쳐보다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비가 왔는데 야영장 텐트에 물이 들어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한국 뉴스를 들어보니 열대야로 잠을 못 잔다던데 아이가 고생할 생각을 하니 이만저만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고온 속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어린 친구들이 하나둘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속에서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위대한 나라야. 예전에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 한류는 포장된 거였어. 어떻게 국제적인 행사를 저렇게 준비할 수 있지? 하며 저는 한국 잼버리를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영국 스카우트 연맹에서는
한국에 간 잼버리 참가자들을 당장 퇴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5일 날 서울 호텔로 이동 후 영국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저도 엘라와 계속 통화하며 상황을 전해들은 결과 당장 한국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를 통해 퇴소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영국 스카우트 연맹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가자들은 곧바로 영국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잔류하며 마무리 일정을 소화시키고 보내겠다는 이야기였죠. 제대로 준비도 못하는 한국에서 또 머무르겠다고 하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반대했지만 잼버리 참가자들은 격렬하게 자신들의 뜻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일정을 서울에서 잔류하기로 결정되었죠. 저는 너무 불안해서 남편과 함께 한국행 티켓을 샀어요. 엘라와 계속 연락은 하겠지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딸이 안 온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가야죠. 한국까지 오는데 비행기로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습도 높은 한국의 열대야 공기가 바로 느껴졌어요. 예전에 태국으로 여행 갔을 때만큼 꽤나 높은 온도였어요. 인천공항 면세점을 지나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화가 난 상태로 한국으로 출발했는데 예상보다 거대하고 깨끗한 인천공항을 보니 국제공항 중에서도 참 잘 되어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리무진을 타고 서울 호텔로 향하는데 미국의 맨하튼과 같이 높은 건물이 즐비한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감탄을 뒤로한 채 엘라에게 위치를 물어보려 연락했는데 금요일 밤 자기 전 연락을 해주던 엘라가 그날따라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몇 통이나 하고 문자를 수십 통을 해도 연락이 없었죠.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죠. 남편이 잼버리 행사 측에 연락해 숙소 위치를 알아내고 제가 주소지를 검색해 차를 타고 해당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참가자들의 부탁으로 늦게까지 노는 걸 허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종로에서 문화재를 관광하고 늦게서야 저녁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약간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연락이 안 되는 엘라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다시 차를 타고선 종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엘라가 있다는 가게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며칠 동안의 긴장감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엘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했던 저로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죠. 깜짝 놀란 엘라를 꼭 껴안고 울고 있으니 옆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부모님 생각이 나는지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를 보고 박수를 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긴 이 아이들은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저와 엘라도 이렇게 오래 떨어진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잼버리 행사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행히 참가자들은 여기 서울에서 정말 행복한 일정을 보내고 있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딸은 저를 데리고 한국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한국이란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만 정신이 팔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밝은 웃음과 친절함을 지닌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달콤했던 불고기, 매콤해서 잘 못 먹겠던 김치찌개.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 화장품에 신경을 잘 쓰지 않는 저를 위해서 딸이 화장품을 사주겠다며 한 매장에 들렸던 것입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던 터였는데 정말 종류도 많았습니다. 딸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제 얼굴에 하더니 덜컥 비싼 화장품을 사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엘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엘라는 서울에 오고 나서부터 정말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정말 많고 경복궁, 창경궁 같이 아름다운 고궁을 보니까 신기했다고 해요. 남편과 저는 너무 더웠지만 경복궁에서 한복을 빌려 입는 체험도 해봤어요. 서울 안에 박물관도 많아서 한국 역사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역사를 중요시하는 나라인지 몰랐는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미가 어떤 것인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엔 TV를 보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제대로 구분 못했는데 이제는 한국 고유의 특이함을 분명히 알아본다고 하네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섰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하지만 늦은 밤에도 주위가 정말 밝고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 전통 무늬로 액세서리를 파는 곳이 있어서 한참 재밌게 구경했지 뭐예요. 엘라는 대학생이 되면 한국에 다시 꼭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때도 오고 지금 온 김에 한국에 머물다 가자고 했어요. 지금은 저도 한국입니다. 남편과 한국 여행을 즐기고 있죠. 엘라는 잼버리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투어를 하고 있죠. 잼버리 참가자들의 일정을 하루 간격으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은 관광지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폭염의 날씨에 지친 우리 부부에게 가게 사장님은 시원한 음료수를 주셨어요. 영국에서 왔다고 하니 새만큼의 잼버리 대응은 유감이라면서 부디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장님이 준 음료수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것은 처음 먹어본 맛이었습니다. 벌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음료수에 밥알이 동동 떠다니더라고요. 남편이 사장님에게 이건 어떤 음료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전통 음료 식혜라고 했어요. 우리는 유럽에서 느껴보지 못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유럽에도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끝으로 엘라와 함께 펍 콘서트를 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뿐 아니라 대중가요까지 한류의 위대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줄리아가 딸 엘라를 위해 방문한 한국 여행. 다행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어 잼버리 대회의 대응을 위해 힘써 주신 대한민국 분들께도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받았던 큰 사랑을 한국인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보내오셨네요. 어떠셨나요? 저희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